안녕하세요. 김광현의 뮤직피플 2024년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비틀즈가 결성이 되고 뭐 앨범을 내고 그런 건 이제 60년대 초죠. 60년에 시작을 해서 62년에 데뷔 음반을 내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 64년이 되겠죠. 64년 2월 7일 날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서 그 영국의 4명의 청년이 미국 침공, 그렇죠. 보통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얘기하죠. 비틀즈의 뭐 예스터데이나 아니면 뭐 헤이주드나 몇 곡들은 다들 여러분들은 흥얼거리고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틀즈 미국 침공을 기념하면서 비틀즈 곡을 연주한 재즈 음반을 넉 장 정도 골라봤습니다. 재즈 연주자들이 비틀즈를 좋아하죠. 뭐 클래식에서는 바하를 좋아한다면은 아마 팝 락에서는 아마 압도적으로 비틀즈 음악을 많이 커버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단독 음반, 그러니까 리더작으로도 많이 내고요. 리더작보다는 좀 수가 더 많은 게 자신의 리더작에 한두 곡 정도 비틀즈 곡을 넣어서 커버해서 이렇게 재즈 스타일로 자신의 스타일로 연주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특집이니까 비틀즈로만 온전히 나온 음반들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특히 CD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음반, 바로 이 GRP 레코드라는 곳에서 나온 음반이 되겠습니다. 재즈 레이블이죠. 재즈 레이블이고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로 녹음이 되기 시작한 뭐 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이 되지만 본격적인 건 80년대 초가 되죠. 그래서 GRP 레코드에서 많은 컨템포러리 그다음에 재즈 퓨전 아티스트들이 등장했는데요. GRP 소속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여서 비틀즈에 헌정하는 음반을 냈습니다. 앨범명이 I Got No Kick Against It Modern Jazz, 부제로 GRP 아티스트 Celebration of the Songs of the Beatles, 제목이 좀 긴데요. 그 당시 GRP에서 음반을 냈었던 톰 스캇 색소폰 연주자죠. 그 다음에 다이애나 크렐, 그 다음에 넬슨 랭글, 그 다음에 스파이로 자이라, 데이브 그루신, GRP 레코드의 오너죠. 데이브 그루신도 있고요. 아스로 산도발, 쿠바의 트럼펫터 쟁쟁한데요. 첫 곡으로 고른 곡은 조지 벤스입니다. 뭐 조지 벤스는 그 이전부터 뭐 이 음반이 나온 게 95년이거든요. 1995년인데 거의 30년 전부터 60년대부터 활동을 했었던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작년에 그 여든이 되셨어요. 벌써 아직도 생존해 있고요. 95년이니까 한 30년쯤 전에 목소리가 되겠네요. 이 음반의 가장 첫 번째로 선곡이 된 The Long and Winding Road라는 불후의 명곡이죠. 비틀즈의 12집 마지막 음반이죠. Let It Be.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오늘은 다 CD니까요. 이 Let It Be라는 그 녹음은 그 전에 됐는데 발매 순으로는 12번째로 이제 녹음은 아마 69년 정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발매는 1년 후인 70년대로 나오면서 비틀즈의 마지막 음반이 됐습니다. 이 워낙 많은 패러디가 됐죠. 이렇게 4명이 있는 락밴드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죠. 4명의 얼굴이 들어가 있죠. 우리 들국화의 1집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틀리 크루의 2집이죠. Shout at the Devil도 그 나중에 재발매반은 이렇게 4명의 얼굴로 되어 있고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가장 상징적인 건 아마 비틀즈의 이 음반이 아닐까 합니다. 그 음반 중에서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The Long and Winding Road인데요. 조지 벤슨이 자신의 R&B 스타일 보컬, 그리고 원래는 기타리스트잖아요. 그 약간 60년대 소울 재즈의 아주 끈적끈적한 기타 연주도 아주 맛깔나게 연주를 잘 했습니다. 그 원곡에도 오케스트라 편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실은 여기 이제 약간 뭐 논쟁이 있었죠. 원래 멤버들은 아주 심플하게 연주했는데 이 필 스펙터라는 엔지니어가 여기에 이제 오케스트라와 심지어 합창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그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이 클레이턴이 편곡을 했는데요. 베이스 주자. 조지 벤스는 원곡의 느낌을 살려서 오케스트라, 현악, 앙상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Oh,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I've seen that road before. It always leads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The wild and windy night that the rain washed away. 이 비틀즈의 4명의 멤버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비틀즈 곡은 레넌 앤 맥카트니라고 저작권이 표기가 되죠.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공동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각각 했지만 어쨌든 표기는 다 레넌 앤 맥카트니로 되어 있습니다. 뭐 비틀즈의 두 사람이 워낙 강하죠. 그래서 그 나중에 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10년 정도 개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존 레논은 비틀즈로 10년, 솔로로 10년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에 결성해서 70년 해체하고 그 69년부터 해체하기 1년 전부터 존 레논은 그 오노 요코랑 솔로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80년에 이제 이 총기 사고로 총을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만 40에 그렇게 떠났으니까요. 너무나 일찍 죽은 거죠. 동료, 뭐 나이는 좀 어리지만 동료인 폴 맥카트니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장의 음반은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솔로로 독립했고 난 다음에 발표한 곡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고른 음반은요, 빌 프리셀의 음반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누구지 아시겠죠? 예전 분들은 김구 안경이라고 많이 얘기하셨던 동그랗고 태가 얇은 안경이죠. 요즘 또 젊은 세대는 이제 존 레논 안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누가 봐도 이 존 레논의 일러스트, 이 정도는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으로. 근데 딱 봐도 존 레논이 상징되는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빌 프리셀의 음반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발표한 음반인데요. All We Are Saying이라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 제목이요, 비틀즈를 해체하기 전에 존 레논은 이미 솔로 싱글을 냈어요. 뭐 그래서 더 물론 뭐 그 이전부터 불화가 있었잖아요. 불화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69년에 발표한 싱글이 있는데요. Give Peace a Chance라는 곡이 있습니다. 69년에 이제 반전 운동에 불을 지폈고요. 지금도 반전 운동을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존 레논은 오노 요코랑 만든 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Give Peace a Chance라는 곡의 첫 가사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 있죠. 빌 프리셀이 존 레논의 곡으로만 음반을 내는데 존 레논이 첫 번째로 낸 싱글의 노래의 첫 가사로 앨범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LP로 나온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CD만 나왔을 겁니다. 2011년 때니까요. 그리고 곡이 16곡이나 되어 있습니다. 다 비틀즈, 존 레논 팬들은 다 아시는 곡들이죠. Across the Universe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Give Peace a Chance가 맨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Come Together, 그 다음에 Love, Mother, 비틀즈 시절과 솔로로 독립했던 시절을 잘 묶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 빌 프리셀은 1951년생이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한국에도 몇 번 와서 공연을 했었던 연주자입니다. 흔히들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쓰지만 재즈 퓨전 3대 기타리스트,
뭐 빌 프리셀을 넣느냐 빼느냐 얘기가 있죠. 물론 거기 양대 산맥에는 이제 팔 메시니와 존 스코필드가 있죠. 뭐 이것도 뭐 누구 들어가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알디메 올라가 들어가도 되고 마이클 스턴이 들어가도 되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팻 메스니, 존 스코필드 그 한 자리를 이제 보통 빌 프리셀을 약간 두 사람과 다 색깔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연주자가 바로 이 빌 프리셀입니다. 당연히 이제 컨템포러리 퓨전 스타일이지만 이 컨츄리와 포크가 굉장히 강세인 연주자입니다. 아마 지금 들려드리는 음악만 들으셔도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그 기타 톤도 그렇지만 같이 세션하는 연주자들의 편성도 좀 다릅니다. 바이올린이 들어가거든요. 이 제리 쉐이먼이란 바이올린, 그 다음에 페달 스틸, 이제 그 슬라이드로 많이 연주되는 거죠. 이 페달 스틸과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그렉 라이즈, 그러니까 기타리스트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베이시스트 토니 셰어, 아주 오랜 세월 많이 연주하는 거죠. 토니 셰어와 드러머 케니 올랜슨, 아주 부동의 레귤러 멤버들입니다. 이렇게 기타가 둘에 독특하게 바이올린, 베이스, 드럼이 있는 오중주로 연주되는 곡이 되겠습니다.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메이진으로 골랐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할 때, 그렇죠? 각 나라의 국가와 민요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아마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곡치고, 이렇게 많은 곡,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누구나 따라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노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빌 프리셀의 재즈지만 아주 독특한 미국 전통의 그 컨트리 느낌도 잘 묻어나는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기함급의 오늘 그 오디오 시스템에서 뭐 색스폰이나 이런 관악기가 들어가지 않고 실은 기타, 둘의 바이올린이니까 현악기잖아요. 이 현악기의 날선 소리가 그렇지만 또 거기 안에 포근함이 있습니다. 빌 프리셀은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만끽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폴 맥카트니가 솔로로 발표한 곡 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뭐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죠. 비틀즈가 해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내 린다 맥카트니와 팀을 만들어서 투어도 하고, 실은 비틀즈 시절 워낙 강해서 그렇죠. 폴 맥카트니가 자신의 솔로 음반으로 낸 것만 그 기록만 하더라도요, 어느 레전드 락밴드 못지않은 빌보드 싱글 차트와 판매를 갖고 있는 이 인기를 얻었죠. 이제 전무후무한 아티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고른 음반은 바로 폴 맥카트니의 곡을, 물론 이제 폴 맥카트니 말고 존 레논 곡도 있는데요. 비틀즈의 곡을 연주한 음반 중에 하나가 브래드 멜다우의 음반이 되겠습니다. 브래드 멜다우의 You Mother Should Know라는 음반이고요.
부제로 브래드 멜다 플레이 더 비틀즈. 그 중에서 고른 곡은 폴 맥카트니가 연주했던 Maybe I'm Amazed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원곡은 이제 이 음반에 실렸습니다. 폴 맥카트니 1집이죠. 폴 맥카트니 1집이고 앨범명은 이제 맥카트니로 되어 있습니다. 1970년 그야말로 이 비틀즈가 해산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이 70년에 자신의 1집을 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좋은 노래를 또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크도 이 음반에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브래드 멜다운은 비틀즈 곡을 많이 연주한 재즈 아티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반은 아주 최근작이에요. 2023년 음반입니다. 물론 이제 LP도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CD로 갖고 왔고요. 그 음반은 스튜디오 버전은 아니고 라이브 실황입니다. 전체가 다 라이브인데요. 2020년 9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가졌던 공연 실황을 다 담았고요.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이렇게 일본 버전입니다. 여기 이제 오비도 있는데요. 그 일본을 제외한 일반적인 발매는 11곡으로 되어 있고 일본 반에만 한 곡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곡이 있고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이 바로 일본 반에만 들어간 보너스 트랙입니다. 왜 제가 이 곡을 골랐냐면은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음원 서비스도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올린 거에서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없는 곡. 요번에 이제 저희 AV 프라자를 통해서 김광현의 뮤직피플을 통해서 한번 이메이진에 필적할 폴 맥카트니의 솔로곡을 고른다면은 많은 음악 매니아들이 이 곡을 고를 정도로 굉장히 명곡이에요. 아마 제목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곡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 유튜브 들으시면서 원곡도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 원곡도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였던 린다 맥카트니에게 바치는 사랑의 노래이고요. 뭐 이런 사랑의 노래 중에서도 아주 뭐 독보적으로 인정을 받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래드 멜다우가 202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가졌던 피아노 솔로입니다. 피아노 솔로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김광현의 뮤직피플 오늘 시간은 비틀즈 음악을 재즈로 연주한 음반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비틀즈 시절의 곡, 그 다음에 개인별로 활동했었던 곡까지 해서 세 곡을 들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다시 또 돌아와서 비틀즈 시절의 곡이 되겠습니다. 비틀즈 한 곡 많습니다. 재즈에서는 이제 조지 벤슨이 유명하죠. 제가 오늘은 조지 벤슨을 이제 이 GRP 첫 곡에서 들었는데 뭐 이 음반 아주 유명하죠. 조지 벤슨이 비틀즈 곡으로만 연주해서 발매한 The Other Side of Abbey Road. 조지 벤슨과 여성분이 이렇게 뒤따라 걷는
뭐 실은 이렇게 어느 횡단보도만 걷으면 다 거기에 오마주가 되겠죠. 이 음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또 선곡될 일이 있겠지만 이제 사라본도 좀 말년에 약간 컨템포리한 연주와 함께 이 토토 멤버들이 연주하는데요. 사라본도 이렇게 냈고 뭐 헬렌 메릴, 뭐 유로피안 재즈 트리오, 아주 수많은 밴드들이 비틀즈 음반으로만 냈습니다. 뭐 워낙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약간 편집 음반으로 했습니다. 한 곡만 고른 곡 한 곡만 연주한, 그래서 이제 이 블루노트 음반에서 골랐는데요. 앨범명이 블루노트 플레이스 더 비틀즈. 그 블루노트라는 재즈의 명가가 있죠. 레이블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티스트들이 60년대부터 70년대 활동한 음반들을 비틀즈 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하나의 음반으로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자신의 음반장에서 비틀곡을 하나씩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들을 모아서 약간 편집 음반으로 나온 거죠. 앞서서 들려드렸던 GRP도 약간 그런 컨셉이라면은 이 음반은 이제 60, 70년대, 80년대 연주를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4년에 블루노트 설립 65주년을 기념해서 그 이전에 냈던 곡 중에서 비틀즈 곡을 하나씩 이렇게 빼서, 그리고 비틀즈가 미국을 정복한 지 또 몇 주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기념해서 이렇게 비틀즈 곡을 묶었습니다. 이 연주자들은 그때요, 그 당대 이 곡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통 이게 팝 음반이 나오면은 그걸 재즈 연주자들 할 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연주를 한다, 대체적으로. 저 이제 검증도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근데 이 비틀즈 시절에 비틀즈가 나왔을 때 재즈 연주자들이 거의 동시대에 연주를 했어요. 그때 아마 재즈 팬들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아했었을까? 뭐 굳이 이렇게 연주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에서 오늘 고른 곡은 그랜트 그린, 기타리스트죠. 재즈 기타리스트 그랜트 그린이 연주한 A Day in the Life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곡은 비틀즈의 1967년 명반 중에 하나죠. 세인트 페퍼스 로니 하트 클럽 밴드라는 약간 자켓도 멋있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페퍼 상사라고 얘기하는 이 음반에 제일 평가가 좋은 곡이 A Day in the Life라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이 곡을 그랜트 그린이 1970년, 그러니까 67년에 나왔으니까 3년 후에 그랜트 그린이 자신의 음반에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Green is Beautiful이라는 음반인데요. 이 음반은 제가 LP가 따로 또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음반입니다. 저는 이 음반을 좋아하는 게 이 일러스트 때문에, 제가 이제 일러스트 그림 들어간 것들을 좋아해서요. 네.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비틀즈 저작권에 대해서 딱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곡도 레논 앤 백간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랜트 그린은 이제 기타리스트이죠. 그래서 지미 스미스 오르간 주자와 뭐 이런 연연도 있고, 그래서 오르간이 들어간 트리오도 좋아했는데요. 이 편성에서는 다양한 타악기와 뭐 이런 재미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르간, 베이스, 그리고 봉고, 콩가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드럼도 있습니다. 타악기가 3명이나 들어가 있고요. 테너 색소폰과 트럼펫, 굉장히 다채로운 연주자들이 한다. 그래서 기존의 비틀즈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다른 악기 편성. 그렇지만 또 재즈만의 느낌을 잘 구현하는 그랜트 그린의 연주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4곡 들었습니다. 비틀즈 재즈, 뭐 비틀 재즈라는 팀도 있는데요. 워낙 익숙하고 반가운 음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로 들어서도 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곡이 이 비틀즈 같은 곡들을 재즈로 연주한 걸 들을 수 있는 게 재즈와 친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으니까요. 또 한번 좀 잘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즈가 만난 비틀즈, 아니면 비틀즈가 만난 재즈, 이 곡으로 4곡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재즈 음악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